안녕하세요. 나라컨트롤 연구소의 유정식 수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들웨어 관리 웹사이트인 시스템 매니저 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매니저 웹이라는 건 미들웨어의 구성을 보시면 미들웨어의 코어가 있고 상위 쪽에 시스템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데이터를 내주는 그런 통신으로 내주는 모듈이 있고 하부에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해서 백넷, 모드버스, OPC 같은 통신으로 데이터를 받아오는 모듈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듈들을 관리하는 시스템 매니저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시스템 매니저라는 모듈은 웹이랑 그 다음에 시스템 매니저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서비스는 작업 관리자의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시스템 매니저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 이런 서비스를 보실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시작, 중지, 다시 시작 하게 되면 미들웨어의 이런 모듈들을 한꺼번에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시스템 매니저 웹은 원격으로 미들웨어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에 접속을 해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IP 주소를 치고 여긴 지금 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제가 로컬 호스트 땡땡 8082 이렇게 해서 접속을 했는데요. 뒤에 붙는 8082 포트는 똑같고 앞에 로컬 호스트 대신 IP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다른 PC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원격으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웨어에 설정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재기동을 하고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매니저 서비스를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계정은 어드민이고 암호는 0, 0000, 04개를 입력을 하시고요. 로그인을 하시면 맨 처음 뜨는 화면이 미들웨어 종합정보라고 하는 요 창이 뜨는데 이게 바로 이 홈의 프로세스 상태를 요 메뉴를 기본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프로세스 상태는 미들웨어의 각 모듈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과거에는 미들웨어 종합정보 창에서 프로세스 상태를 그냥 확인하시기만 했는데 오늘은 제가 이 올 스타트 버튼을 이용해서 미들웨어를 전체를 중지하고 실행시키고 조금 전에 보셨던 시스 매니저 서비스를 키고 끄고 하는 걸 PC에 접속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시스 매니저를 가지고 미들웨어를 재기동하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거를 그럼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시스 매니저 웹은 경로가 CNRA의 NMWS의 이게 미들웨어죠. 여기에 시스 매니저라고 하는 이 경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web.config 파일을 메모장이나 그 텍스트 에디터로 이렇게 여셔서요. 여시게 되면 기본 값으로 요 identity impersonate equal true라고 되어 있는 제가 지금 주석 처리했는데 해놨는데요. 요게 이제 활성화되어 있을 겁니다. 요것만 기존에 있을 건데 여기다가 뒤에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한 칸 띄고 유저네임 대소문자는 잘 보시고 유저네임은 저기 대괄호 안에다가 뭐냐면 유저네임은 윈도우 로그온 계정의 이름입니다. 로그온 계정의 이름 윈도우 계정의 이름이에요. 지금 현재 제가 로그인 해 있는 요 계정의 이름과 그 다음에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온 패스워드가 없는 경우에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패스워드가 없이는 이게 동작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항목 identity impersonate equal true라는 항목은 기존에 있는 건데 뒤에다가 이렇게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추가를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인터넷 정보 서비스
IIS를 실행해서 이거를 다시 시작을 하시면 돼요. 다시 시작을 하시고 시스매니저를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로그인 하시면 이 창에 와서 이 프로세스들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 제가 이 리포트 서비스라는 거를 우클릭을 해가지고 스탑 하게 되면 커맨드 석세스풀이라고 뜨죠. 그래서 프로세스 상태를 다시 클릭을 해보면 자 멈춘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스매니저 서비스에 요거를 실행시키도록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다시 실행은 될 거예요. 한 20초 내로 요게 다시 실행은 될 건데 어쨌든 간에 요 모듈별로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뭐 이 시스 UPG 이거 익스큐터 프로그램이죠. 시스템 UPG 프로그램 요거를 재기동을 하고 싶으면 우클릭해서 스탑을 누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스탑을 누르시면 커맨드 석세스풀 하고 프로세스 상태를 보시면 스탑되어 있죠. 좀 기다리시면 이게 스타트로 다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각 요 프로그램 모듈별로는 재기동을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체 미들웨어를 재기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올 스탑을 누르시면 전체가 멈춥니다. 자 프로세스 상태를 클릭을 해볼게요. 다 스탑으로 바뀌었죠. 여기 작업관리자의 서비스로 가서 시스매니저 서비스를 보시면 중지된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올 스타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엔 변화가 없지만 조금 있다가 이게 지금 기동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조금 있다가 프로세스 상태를 눌러보시면 기동이 되고 있죠. 네, 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가서 보시면 시스매니저 서비스가 실행 중입니다. 결국은 요 시스매니저 웹사이트를 통해서 시스매니저 서비스를 원격으로 켜고 끄고 하는 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원격 데스크탑에 접속을 해서 작업관리자를 띄워가지고 서비스로 가가지고 요거를 뭐 다시 시작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개별 모듈들에 대해서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스탑만 눌러주시면 여기서 중지시키고 또 시스매니저 서비스가 알아서 재기동을 20초 안에 시켜주니까 각 개별 모듈에 대한 재기동이 되는 거고요. 전체 재기동은 올 스탑 눌렀다가 올 스타트 눌러주시면 미들웨어가 전체 시스매니저 서비스로 재기동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잘 알아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는 사용하시지 않는 거의 사용하시지 않는 거라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고요. 시스템 설정에 시스템으로 가시면 이거는 미들웨어 각종 모듈들을 어떤 순서에 의해서 키고 얼마만큼의 딜레이를 줘서 킬 건지, 그 다음에 이 모듈들을 실행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설정하는 그런 설정창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걸 설정을 하려면 여기 보시면 nmws.config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CNRI nmws의 빈에 보시면 이 nmws.config 요 파일이 있거든요. 요 파일을 요게 이겁니다. 요 파일을 직접 수정을 하셨어야 됐는데 이 시스템 매니저 웹사이트에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하시는 게 훨씬 이제 작업도 편하실 거예요. 컨피그 파일을 직접 수정하지 마시고 여기서 기동 순서는 이 프라이어리티입니다. 프라이어리티는 유니크하지 않아도 돼요. 그 대신 어쨌든 순서를 정해주는 겁니다. 코어가 1번이죠. 코어가 제일 먼저 기동하고 그 다음 WCF 2번 3번 웹소켓 4번 5번 6번 7번 싹 저는 정리를 해놨어요. 이거는 제가 11월 9일자 인스톨 패키지에 보면 이게 기본값입니다. 기본값에 프라이어티 기동 순서가 이렇습니다. 가끔 요 백넷이나 모드버스 어댑터를 먼저 실행할지 아니면은 요 서버를 먼저 실행할지 순서를 바꾸곤 하는데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요 어댑터들 백넷이나 모드버스 어댑터를 먼저 실행하고 서버를 기동하는 게 더 원활하게 기동이 되는 것 같아서 순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동 순서고 프라이어티는 타입은 이게 뭐 코어냐 SI냐 SI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로 미들웨어 상위 모듈들이고요. NA는 네트워크 어댑터라고 해서 통신을 담당하는 미들웨어
하위 모듈, 코어 기준으로 하위 모듈이고, 이거는 메가니티 서버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서비스, 리포트 서비스, 그 다음에 알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는 SMS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딜레이는 각 모듈들이 기동하고 얼만큼 쉬었다가 그 다음 모듈이 기동되냐라는 거거든요. 코어에 5초를 딜레이를 줬잖아요. 그러면 코어가 기동되고 나서 5초 있다가 다음 프라이어티 그 다음 번호, 요 WCF죠. 2번. 요게 기동이 되는데 5초 있다가 기동된다. 그 다음에 WCF 기동되고 3초 있다가 웹소켓 기동되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기가 기동되고 몇 초 있다가 그 다음 모듈이 바톤을 이어받을 거냐 라는 게 이 딜레이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네이블은 이 모듈을 사용할지 말지 트루 폴스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꾸실 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바꾸시고 엔터를 딱 치시면 돼요.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게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리시면 여기서 내가 폴스로 이걸 바꿨잖아요. 그러면은 시스템 매니저 서비스가 돌면서 이게 두 개가 협업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바꾸면 컴피그 파일에 저장이 되고 이 시스템 매니저 서비스는 NMWS 그 컴피그 파일 요거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바뀐 게 있으면 바뀐 게 있나 없나 체크를 하거든요. 10초마다 체크를 해서 바뀐 게 있으면 이게 WCF를 폴스로 바꿨구나 하면 이 프로세스를 죽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들웨어 그 시스템 매니저 서비스를 재기동을 안 하시고 여기서 요 설정을 바꾸셔도 바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정에 DB에 가보시면 요게 맨 위에는 DB 구성은 미들웨어가 접속하는 DB예요. 그래서 미들웨어 설치하시기 전에 MS SQL 또는 MS SQL을 설치하셨잖아요. 익스프레스든 스탠다드든 그거에 대한 접속 정보입니다. 그래서 접속 주소, 아이디, 패스워드를 여기서 더블 클릭해 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입력하시고 엔터키를 딱 누르신 다음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B 분리 설정, 이게 분리 설정입니다. 백업이 아니고요. 이 미들웨어에서 사용하는 이 DB들 중에 데이터로그 DB랑 시스로그 DB가 있는데, 데이터로그 DB는 온도나 습도나 압력이나 뭐 이런 값들을 주기적으로 또는 이제 값변화될 때마다 저장을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또 그 다음에 데이터로그 DB 안에는 경보에 대한 이력이 저장됩니다. 경보가 떴을 때 그걸 이력으로 저장하는 거, 그게 다 데이터로그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로그에는 좀 데이터가 많이 쌓여요. 이력이랑 경보를 등록을 많이 해놓으시면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쌓입니다. 근데 이제 SQL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10기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DB를 분리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 10기가 차면 안 되니까요. 멈춰버립니다. 프로그램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주기적 백업으로 요 무제한 사용을 체크를 해제하고 주기적 백업으로 지금 바뀌었죠. 365일로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이게 디폴트 값인데 1년에 한 번씩 새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들웨어를 오늘 설치를 해서 2020년 11월 12일 요게 이제 미들웨어 설치하고 처음 기동을 하면 처음 기동할 때 그 시점으로 데이터 로그 DB랑 시스로그 DB가 만들어지는데요. 요게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이 뒤에 설정된 값 365일이잖아요. 365일이 지나면 여기 2021년 11월 12일자께 또 만들어집니다. 기존 건 있고 또 만들어져요. 그리고 만들어진 다음에 그러면 과거 거는 그럼 그 전에 거 날짜 거는 그 전에 DB에 들어있던 이력은 조회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걸쳐서 기간을 설정해도 이력 조회가 돼요. 그거는 미들웨어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0기가가 차기 전에 DB를 분리하는 그런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365일 정도면 웬만한 현장은 1년이면은 10기가가 차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 현장은 굉장히 이력을 너무 많이 등록한다. 보통 한 500개 정도 기준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력 개수가 한 500개 미만으로는 1년 정도는 넉넉히 버팁니다. 그러니까 365일 정도로 제가 해놓은 거고요. 시스로그 DB는 제어 이력, 제어하는 거에 대한 이력, 그 다음에 데이터 변경 이력, 스케줄을 변경했다든지 관제점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을 했다든지 뭐 이런 작업들, 이런 거에 대한 이력이 남거든요. 그리고
커넥션 이력, 디바이스가 연결이 붙었다가 통신이 붙었다가 끊어졌다 한 이력들이 다 이 시스 로고 DB에 남는데 그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키가가 쉽게 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저는 설정을 기본값으로 해서 인스톨 패키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이 현장은 뭐 스케줄이 너무 자주 나간다. 그래서 제어 이력이 많이 쌓일 것 같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크 해제해 주시고 주기적 백업을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뱀스 DB는 이 미들웨어를 뱀스용으로 쓰는 경우 이제 뱀스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줄 때 설정을 하는 거죠. 뱀스 쪽 DB의 주소를 여기다 입력을 합니다. 로컬인 경우에는 뱀스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그 서버에다가 이 미들웨어를 설치한 경우 로컬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간혹 뭐 네트워크 상에 있는 다른 DB 서버에다가 SQL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쪽 IP 주소를 여기에다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DB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을 하시고 여기 사용 여부 저는 이게 폴스인데 이제 true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뱀스용으로 쓸 적에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true로 바꿔주시고 엔터 세이브 버튼 눌러주시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어는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트워크는 여기 등록 쪽에 가서 네트워크 등록을 먼저 하셔야 돼요. 네트워크 등록을 저는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등록에 가서 네트워크 등록을 하고 이쪽 설정에 가서 네트워크 등록 쪽에 오시면 거기에 백넷을 등록했으면 이게 백넷이 뜨고요. 거기서 모드버스를 등록했으면 모드버스가 뜨고 둘 다 등록했으면 둘 다 뜨겠죠. 그래서 그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등록 설명드리는 동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등록은 이거는 이제 엑셀 파일을 가지고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등록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에 노드 번호를 입력하면 그 네트워크 디바이스죠. 노드를 등록하실 수도 있어요. 하고 그 다음에 엑셀로 이거 대량으로 포인트 등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노드 등록도 엑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데이터 등록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에 오브젝트 트리로 가서 보시면 예전에 오브젝트 트리는 안 썼습니다. 근데 이제 오브젝트 트리 메뉴에 활용도가 이제 높아질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오브젝트 트리에 이제 데이터 등록을 하게 되면 요게 요런 이제 네트워크를 클릭하면 그 네트워크 밑에 있는 디바이스에 대한 정보들이 보여지고요. 디바이스를 클릭하면 그 디바이스 밑에 있는 정보들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메가인트 이제 데이터 등록을 여기서 하시잖아요. 엑셀로 하시면 데이터 등록을 한 게 잘 들어갔는지 여기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신까지 붙이시는 경우에 메가인트를 띄워서 뭐 텍스트 제어 감시에 그러니까 시스템 트리에 텍스트 제어 감시 가가지고 현재 값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뭐 디바이스가 잘 통신이 살아서 올라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거기서 보지 않고 여기서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클릭을 하면 디바이스들이 스테이터스가 오퍼레이셔널이잖아요. 이건 다 가상이니까 가상 디바이스거든요. 0번 네트워크는 당연히 오퍼레이셔널이죠. 근데 백넷이나 모드버스 같은 경우에 등록을 하고 디바이스를 붙이고 미들웨어 재기동했다. 그러면 통신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스테이터스가 오퍼레이셔널인 경우도 있고 넌 오퍼레이셔널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포인트를 삭제를 하거나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삭제를 하거나 제어를 한다든지 프레젠트 밸류 아까 일반 그 디바이스 클릭하면은 여기 현재값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뭐 더블 클릭해가지고 제어를 한다든지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추후에 필요하면 구현해 넣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좀 그런 기능 구현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현재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익스포트, 엑셀로 익스포트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 등록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많이 요청들을 해주셨는데요. 엑셀로 수출하는 기능 넣어달라고. 그래서 네트워크를 클릭하고 익스포트를 하면은 이 디바이스 등록하는 엑셀이 만들어지고 디바이스
디바이스를 클릭하고 엑셀 추출 버튼을 누르면 디바이스 안에 있는 포인트에 대한 추출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데이터 등록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UPG는 이거는 이제 시스템 UPG 관리하는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시스템 매니저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미들웨어의 상태, 각 모듈들의 상태를 보시고 이제 스타트 하는 거 오늘 알려드렸으니까 그걸 사용을 해보시고요. 원격으로 미들웨어를 껐다 켰다 재기동하는 걸 이제 시스템 매니저로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의 오브젝트 트리에서 이 오브젝트 트리를 이용하셔라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다음번에 이 시스템 매니저를 가지고 데이터 등록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